아,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오면 맨날 시간이 부족한 듯이 오는 거예요. 선행을 시키거나 문제집을 사서 따로 시키거나 이러지 않았던 이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제가 인터뷰를 한동안 좀 쉬고 있었다가,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정말 찐 선배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테니까. 네. 네, 그러게요. 저는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사들을 가르치는 강사고요. 네. 저희 딸 둘이 있는데 첫째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요. 어, 둘째는 지금 의대생이에요. 본과 지금 3학년이니까 일반 학년으로는 5학년. 그래서 네네. 카톨릭 의대에 아, 재학 중입니다. 네. 네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3, 40대 주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진짜 선배맘님이라고, 찐 선배맘님이라고 할 그러네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현재 또 아이들을 또 직접 가르치고, 이제 저처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시라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전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모셨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뭐 아이들을 이제 다 키우신 셈인데요. 현재도 이제 그렇죠. 교육 업계에 이제 또 네. 몸담고 또 계시는 셈이시잖아요. 여러 가지 후배 엄마분들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네. 서로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어요. 네, 제가 음, 듣기로는 이제 지은쌤께서도 사교육을 크게 많이 안 하셨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어떤 네네. 식으로 아이들을 좀 지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뭐 교육적으로 어떤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니까 학습적으로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뭐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 하려는 마음, 그것만큼은 잘 키워준 것 같아요. 아, 그게 그게 최고죠. 사실은 그게 최고인데 그 당시는 최고인 줄 모르고 나는 아이들한테 충분히 많은 정보나 많은 사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정작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음, 약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음,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온정성을 끼친 거는 미취학 때, 그러니까 취학 전부터 초등 저학년 정도까지 제 손이 이제 미칠 수 있는 기간이어서 그때 온정성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 그게 그대로 남아, 그때가 이제 엄마표 무슨 그렇죠. 정서나, 그런 맞아요. 교육,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스스로 하더라 이런 음, 얘기가 사실은 음, 교과서적인 것 같고 무슨 뭐 이런 육아서에 그냥 기본 매뉴얼 그냥 이 정도는 누구나 해라고 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정보나 사교육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음, 그 기본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교육을 많이 하던 뭐 다른 어떤 자극을 많이 주던 그런 건 전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더 어린 연령에 엄마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충분히 주는 게 끝. 그 다음은 그냥 나몰라라 해도 아, 예, 스스로 그렇군요. 독립적으로 시집도 잘 가고 아, 의대도 잘 가고 네, 인생 최고의 선물이네요. 네. 그렇죠. 예. 는 보통 이제 좀 구체적으로 유아 초등 이제 저학년 시기에 엄마께서 이제 최고의 엄마라는 어떤 최고의 모국어 환경을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해주신 셈인데요. 그렇죠. 어떤 말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지. 그렇죠.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아이를 딱 낳고 나서 아이를 키우고 그때가 딱 30대였어요. 아, 네네. 아이를 낳았을 때가. 근데 제가 20대 때는 그냥 흐지부지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딱 이제 30대, 30대 그 직업도 없었거든요, 20대. 그래갖고 30대에 아기를 낳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라는 생각에 여러 책을 보고 정보를 얻었는데 그게 저는 제 스스로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음. 이 아이의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내가 그거를 배우는 과정에 내가 좋은 거예요. 아, 엄마 스스로 그래서 어떤 충족감이 네. 느껴지셨다. 네네. 그래서 저는 30대에 제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 가장 컸던 시기. 아, 이거 정말 찐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렇게 의무감이라던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얘를 똑똑하게 키워야지. 물론 저변에는 깔려 있었죠. 우리 아이는 좀 똑똑할 그럼요. 거야. 천재 같아. 이런 생각은 다 있죠. 근데 네. 그거를 실행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그게 전달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들한테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한테 어떻게 지도를 했니? 물어보면 엄마 한 게 없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네. 뭘 막 지시를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짓을 절대 안 음, 했어요. 정말 맞아. 쓸데없는 짓을 안 했던 덕분에 쉽게 아이들은 말하자면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이제 엄마표 학습 뭐 이런 아, 얘기들이 굉장히 그렇죠. 예, 특히나 이 유튜브 교육 채널 통해서도 굉장히 음, 많이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뭔가 규격화되거나 뭔가 이제 목표와 정확한 목표와 세부화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엄마가 주도적으로 음, 하는 그런 건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너무 제가 주도한 건 없는데 음. 아이가 주도하게끔 어떻게 보면 제가 똑똑한 거예요. 어, 저는 아, 그렇게 뒤에서 많이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자기, 저는 뒤에서 살짝 물러서서, 네네. 너희들이 하는 거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음. 거를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 저는 아이들하고 약간 학습 대화를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음, 의도적으로. 음. 그거는 이제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말도 많이 시키고, 뭐 아이가 음. 뭐래도 물어보면 어떻게든 같이 생각해서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아, 했어요. 너무 좋네요. 네. 예, 근데 예. 그게 아이마다 성향이 달라요. 저는 음, 딸이 둘인데 첫째는 음. 굳이 많이 안 물어보는 스타일. 근데 둘째는 너무 음. 미주알고주알 물어보는 스타일. 아, 그래서 그 아이마다 적절하게 좀 반응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한글 배울 때는 한글 뭐 음,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냉장고 이렇게 붙여놓고 음, 뭐 TV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음, 해서 계속 이렇게 붙인 것들을 같이 보고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걸 무조건 아이가 갖고 오면 같이 무조건 아이가 읽고 싶은 거 그리고 아이한테 도서관 선택권을 주고, 네, 항상 그렇게 했었고, 음. 도서관을 버스로 한 두 번 정도 갈아타는 거리에 있었는데, 어우, 그럼, 도서관을 등짐을 음, 메고 다녔어요. 제가 운전을 면허만 있지 못하는, 오, 장롱면허였어가지고, 음. 두 아이가 그때가 한 7살, 4살 요 정도, 6살, 7살 요때, 큰 아, 아이가. 그럼 그렇구나. 조금 어리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아, 다니기 조금이 너무 아니라, 힘든데, 예, 4살이면은 한참 손 많이 가고, 네, 근데 이 아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아이들인데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게 가까운 곳에 찾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서 음. 그걸 짐을 메고 등짐으로 남편 거랑 제 거랑 도서 대출을 그냥 정말 가득 해가지고 등짐 메고 오고 그 과정이 즐거웠어요. 왠지 저는.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가서는 한두 시간 막 아이들 실컷 음. 책 보고 음. 보다 또 빌릴 걸 또 빌려오고 그런 걸 2, 3주에 한 번씩은 꼭꼭 했던 것 같아요. 저랑 완전 똑같으세요. 예. 도서관 가는 네. 길이 너무나 행복했었고, 네. 예. 그 오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렇죠. 의미 있었을 예. 것 같아요. 이제 차를 이제 두 번이나 갈아타고 다니실 정도면, 네. 얼마나 그 엄마가 그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아이들도 몸으로 좀 그렇죠.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아마, 음, 그러니까 느낌이나 이런 음, 기분이나 그런 음, 기억이 남아있는 게 되게 소중한 거지, 그럼요. 학습적인 지식을 내가 그걸 이해를 했고, 음, 그걸 알아채렸고, 내가 배웠고, 음, 이거는 음, 나중에 음, 없어진다기보다 음, 그게 음.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어렸을 때 솔직히 저희가 배웠던 지식이 하나하나 지금 뭐 기억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어딘가를 오갔던 그 행복하고 따뜻했던 기억? 혹은 뭐, 음, 방에 이제 따뜻한 이제 이불 깔아놓고 오순도순 재미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감정들은 남아 있는 것처럼 네, 아이들한테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도서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엄마분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가면은 항상 이제 만화책 맨날 간다 보고.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네. 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어떤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이제 선생님만의 네. 기준 같은 게 있으셨는지, 뭐,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주 어릴 때는 뭐 동화책이겠죠. 그림 동화책. 그래서 네네. 그림 동화책은 뭐
끝없이 아이들을 읽어주고 어느 음, 순간 아이가 한글을 읽게 되면서부터는 혼자 네. 읽게 되고 이제 그런 어, 시기를 당연히 거쳤고 중간에 네. 또 아이들이 만화를 좋아하는 시기가 없잖아 음, 있었어요. 그리고 음, 이제 뭐 학습 만화라고는 하지만 음, 사실은 학습이라기보다는 좀 음. 재밌는 말로 아이들을 좀 흥미를 끄는 게 네네네,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만화책도 없잖아 읽고. 음, 그런데 음, 제가 음, 이제 했던 활동 중에 기억나는 음. 건, 네. 7살, 6살 큰아이가 요럴 때 책을 음, 어쨌든 많이 읽는데 그걸 좀 음.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큰아이가. 그래갖고 네네네. 기록. 노트에다가 예, 기록을 하는데 그것도 뭐 거창하게 한 게 아니라 제목, 음, 그다음에 뭐 작가 쓰고 출판사까지 음, 쓰면 더 좋고 출판사 안 써도 제일 중요했던 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 책을 읽고 좋았는지 차트 음. 점수를 매기게 했었어요. 아, 아, 그래갖고 그것도 예, 되게 비슷하네요. 저도 이렇게 약간 예. 웃는 거? 약간 아, 그냥 보통? 맞아요.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거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으니까 네. 아이가 그거를 기록하는 재미가 있어서 아, 그런 걸 이제 좀 기록 삼아서 한 초등 저학년 때까지 좀 지켰던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음. 제가 관여를 하진 않았어요. 책을 읽는 거에 아, 대해서는. 그러면 그리고, 정말 그 찐, 그 선배맘님의 정말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서관을 오가는 길, 그게 가장 결정적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어떤 예, 방법적인 면이 굳이 있었다면 그 음, 다음에 아이가 좀 자연스럽게 그거를 노트에다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이 뭔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될 과제 같은 거, 뭐 그런 거, 학습지 같은 거 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아이들이 음. 학습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아이가 특이하게. 좋아했구나. 아이가. 그 도서관에나, 그 책방을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음, 서점 이런 걸 가면 막 음. 문구류도 사고 학습지를 보면 아이들이 네. 무슨 학습지든지 사려고 했었어요. 미로 아, 찾기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너무 많이 사주고 너무 한꺼번에 할까 봐 조금씩 아, 조금씩 사주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뭔가 끄적거리는 게 재밌다? 이런 음, 느낌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굳이 학습지를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할 일도 없었고, 그리고 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영어랑 수학이랑 동시에 저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네. 저는 사실은 수포자였었어요, 제가. 아, 정말요? 네. 정말 수포자 고등학교 엄마가 때 이제는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되신 셈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과반을 선택하면서 어, 너무너무 수학이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아예 음, 공부를 안 하고 대학 입시를 치르고 게다가 음, 영어도 너무너무 암기가 음, 안 돼서 영어도 음, 못하고 정말 음, 어렵사리 저희 학력고사 세대여서 겨우 대학에 합격한 그런 네.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느낌이 저는 그렇게 학습에 입시라는 느낌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일단 시험제도 자체에 별로 그렇게 즐거웠던 그렇죠. 추억이 없었던, 예, 네. 네. 하지만 공부 자체를 싫어하진 않았어요, 다행히. 아, 네네. 그러니까 무슨 그게,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네네. 나오는 그런 공부가 맞아요. 아니라 네. 진짜 그 삶의 인생의 의미라든지 어떤 것을 뭐 알아가는 기쁨 뭐 이런 그렇죠. 공부를 예, 실생활에서 필요한 뭐 진짜 공부 뭐 이런 걸 그렇죠. 말씀하신 것 그런 걸 같아요. 할 때 더 기쁘고 뭔가 네, 마음속에서 맞아요.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건 그래도 그 기억은 남아 있어서 맞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영어 노출하기 위해서 저도 테이프도 틀어보고 했지만 음, 솔직히 영어에는 제가 좀 많은 음, 힘을 못 실었었어요. 근데 음, 수학은 하면 음, 할수록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음. 수학에 좀 더 매진을 했고, 음. 아빠는 아이들한테 단어 외우는 거는 꼬박꼬박 시켰어요. 옛날 방식으로. 어, 아빠도 역할을 아빠도 하셨구나.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단어 네네네. 꼬박꼬박 외우고 용돈 얼마 주고 그러면 이제 어, 그거 용돈 받으려고 이제 아이들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음, 아이들마다 성향이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갈라지더라고요. 그 나이는 어느 음. 순간 용돈 안 받아도 돼. 보통 그리고 아이들이 안 하게 그렇죠. 나중에 네, 이제 보상의 그렇게, 힘을 못 쓸 때가 그렇죠. 오죠. 외적 네, 보상이 별로 그렇죠. 필요하지 네, 않은 네. 아이들도 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둘째는 그게 또 재밌으니까 계속하고, 그래서 음, 영어는 좀 그렇게 진행을 했고, 수학 같은 음, 경우는 제가, 학습지는 그래서 계속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음, 저는 오히려 걱정을 좀 했었어요. 음, 학습지를 하게 되면 약간 입시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음, 정말 재밌는 공부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음, 그냥 수학적인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걸
그리고 그때 제가 수학이 좀 재밌어서 공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말로 하는 수학 이런 걸 좀 그냥 생활 속에서 다 깔아놨던 것 같아요. 진짜 스토리 수학 같은 거 말씀이시겠네요. 그쵸? 스토리에 예. 살아있는 수학. 정말 그러니까 영어로 아이가 치면 궁금해할 때 알려줬어요. 항상. 제가 아이가 먼저 알려주지 궁금해할 어떤 않았고. 개념이 있으면 그것과 네. 관련된 수학 그렇죠. 책이라든지 뭐 스토리로 엄마가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네. 방법으로 접근을 하셨군요. 네. 네. 아, 그래서 그게 저는 아이들이 공부나 어떤 학습에 있어서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음, 싶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 게 저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한테 게임 아이템을 하나 아주 좋은 거를 선물을 한 거죠. 아, 그 그렇네요. 아이템만 장착해 놓고 나머지 기술은 저는 뭐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음,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지.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또 약간 좀 전환점이 있었던 게 제가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던 시기였는데, 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가 된 거죠. 어, 음. 너희들한테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궁금증을 주었으니, 내가 개입 없어도 할 수 있겠지라는 좀 마음이 저는 좀, 이렇게 조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정말 이게 진짜 찐 비법인 것 같습니다. 진짜 수학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음, 계시고, 이게 부모님이 힘들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그럼요, 그럼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말로써 이제 아이들한테 평소에 수학적인 대화를 나누어 주시는 이를테면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지도였겠네요. 그런 방식이. 그렇죠. 예, 혹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어떤 개념, 이런 개념을 이렇게 가르쳤더니 아이가 재밌어 음. 하는 꿀팁으로 한번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예. 어, 여러 가지 음,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음, 칼럼을 한동안 쓸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네네. 남겨놓긴 했는데 가장 초등 저학년 7살 어머님들이 음, 하실 수 있는 음, 내용일 게 뭐가 있냐면 지하철을 아이랑 잘 타고 다녔어요. 둘째랑. 근데 어. 지하철에 그 밑에 문구에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조심하시오라는 문구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승강장 간격 넓음 이렇게만 써 있더라고요. 음, 얼마 전에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승강장 사이의 거리가 118cm라고 아, 정확하게 센티미터가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근데 둘째가 18cm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승강장 음, 사이의 간격. 음, 음, 그래서 그 말 뜻을 모르는 것 같았고 음, 18cm의 그 단위를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음, 이제 개념을 설명하려고 휴대폰하고 수첩들을 이렇게 두고 여기가 음, 승강장이고 여기가 어, 전철인데 이게 어, 벌어져 있어서 탈 때 어, 조심하라는 뜻이야라고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렇구나.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다가 근데 18cm, 18이 왜 18cm 음, 그랬을 때 너 발 음. 사이즈가 18이야. 그래 180이야. 그 아, 사이즈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 사이즈가 정말 그 정도였거든요. 그랬더니 타면서 그걸 이제 비교하고 탄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 발을 대보고서는, 네, 예, 예, 그렇죠. 비교도 해보고, 근데 음, 거기서 안 끝나고 이 아이가, 음. 나 180인데 왜 18하고 똑같아? 라고 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의 단위 환산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환산 예,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궁금해하는 걸 계속 끌고 음. 갔어요. 이 아이는 계속 그렇구나. 궁금해하는 거죠. 계속 궁금해하고 음, 집에 도착을 해서 그때 마침 음. 첫째가 그 단위를 배울 때였어요. 초등 수학 개념에서. 네네. 그래서 첫째한테 맡겨주고 자를 이용해서 그거를 아이랑 같이 둘이 공부를 한 거예요. 둘이 그랬더니, 같이 또 공부를 할 수 네,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죠. 그랬더니 주셨군요. 7살짜리가 음. 센티미터와 밀리미터 개념을 알아서 오, 몇 점 몇의 소수 개념까지 이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쳐 네, 주고 네. 가르침을 받고 이런 와중에 스스로 그렇죠. 이렇게 예, 터득을 하게 되는, 너무 맞아요. 예.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이걸 왜 질문했고 어디를 궁금해하는지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모르는 부분을 알려줘야 돼요. 용어면 용어, 음,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면 이해. 그래서 음, 그거를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 음. 다음에 문제나 아니면 그런 상황은 본인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본인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게
내 거랑 연관돼 있으면 훨씬 더 관심이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본인의 경험과 연관이 있을 그렇죠. 때, 저 네, 자기 발 사이즈랑 똑같았으니까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정말 꿀팁인 그래서 것 같아요. 음, 그거를 관심을 갖고, 음,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음, 당장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음, 대신에 아이가 조급하지 그걸, 않게, 그렇죠. 계속 궁금해하고 있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아, 약간 뭔가 호기심이 내 머릿속에 약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주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집에 어, 도착할 때까지 이 아이는 계속 음. 궁금했던 거예요. 계속. 어, 예. 그래서 그 당시는 그게 뭐 제가 일부러 작전을 피워서 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하게 된 사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음, 사례라는 게 제가 그전부터 아이랑 대화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음, 어떤 가족들이나 식구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런 분위기가 음, 있었으니까, 그냥 음.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얘기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수학하면은 문제집을 푸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음, 하시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표 수학을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안타깝더라고요. 좀 일찍 더 네,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문제집을 하루에 몇 장 푼다. 이게 이제 수학 공부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한데,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학습 루틴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그거는 어떻게 확실해요. 생각하시는지. 저도 조카들이 한참 음, 이제 뭐 단순 반복 연산지를 네. 이제 집에서 엄마가 시켰으니까 하고 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래갖고 조카들한테 저거 공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음, 저런 학습 방법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제 아이한테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매일매일 학습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나도 아, 싫은데 아, 어 나도 놀랍습니다. 매일매일 뭐 하는 저도 루틴이 안 잡히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예, 어른이, 저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애 같다. 막 이렇게. 예, 어, 내가 어, 하기 싫은 걸 애를 왜 어, 시키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아이 다 학습지를 전혀 안 시켰어요. 예, 그래서 놀랍습니다. 근데 연산이 좀 느리긴 했어요. 당연히. 뭐 음. 일반 지능의 아이들이라면 학교에서 음. 배우는 거 정도는 느리더라도 연산을 원리를 알면 되지라는 생각이 좀 아, 있어서 그러셨구나. 아이들이 시험을 음, 보고 오면 맨날 음, 시간이 부족한 듯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 음. 평가를 저희는 수시로 받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그쵸. 초등학교 때도 있었거든요. 있죠, 있죠. 그러면 매번 시간이 막 빠듯하고 겨우 검사하고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이 느려서 걱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이가 연산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연산지는 와, 시키진 않았고 어 그렇군요. 학교 개념은 가서 음, 그 개념을 처음 알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먼저 선행을 시키거나 문제집을 사서 따로 시키거나 이러지 않았던 이유가 음, 저는 음, 생활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있고 아이가 궁금해할 때가 있고 그 궁금해하는 빈도수가 다른 음. 아이들에 비해서 많았던 거예요. 아, 예, 어떻게 이제 그 호기심을 그대로 좀 약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또 엄마가 이제 잘 리드하신 비법 아닌 비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게 또 선순환이 되어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제 부모님들이 뭐 그런 걸 물어보려고 그러냐라든지 이렇게 성의 있게 대답을 안 해주면 아이도 그런 질문들을 그렇죠. 하는 횟수가 줄어들 텐데 그런 맞아요. 기회들을 충분히 주시고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진짜 이제 오준희 선생님만의 어떤 비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비법이라면 비법이네요, 진짜. 네네. 근데 이게 학습지를 안 하셨다. 문제집 풀리는 거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지금 보시는 분들이 놀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음, 문제집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음, 배우는 단원에 관련된 음. 과목별 문제집 같은 거는 이제 꾸준히 하긴 했었죠. 근데 그게 네네네. 꾸준히라기보다도 음, 그냥 아이가 할 일이 그거이긴 했어요. 근데 매일 음. 꾸준히 하진 않았어요. 매일 꾸준히라기보다는 아이의 시간 속에서 아이가 그렇죠.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네, 어떤 생체 리듬에 따라서 아이가 할 수 네. 있도록 이렇게 놔두셨다? 이 정도인가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고, 음, 그리고 음. 한 학기에 한
정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전체 학습지 한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 종합학습지 같은 거 이런 걸 어,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것도 시험 때 맞춰서 아이가 그냥 몰아서 풀더라고요. 그러면 아, 뭐 진짜. 시험 때 맞춰서라도 풀면 네. 다행이지. 뭐 그래도 아, 풀고 버렸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넘어갔었고요. 한 네네. 고학년쯤 되면서부터는 아이가 문제집을 고르게 했었어요. 너무 예, 그래서 서점에 좋네요. 가서 막 아이가 편집 잘 된 거, 예쁜 거, 막 이렇게 본인에게 예쁜 골라가지고, 거, 본인이 예, 그래서 풀기에 뭐, 좋아 보이는 맞아요. 거. 네. 그래서 그냥 아이가 선택한 대로 큰아이는 늘 음, 문제집을 선택을 했고요. 네네. 둘째는 약간 상황이 달랐던 게 제가 그때쯤에 음, 이제 공부방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라서 둘째 네. 아이는 팀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음, 팀이 문제집을 푸는 그 당시는 음, 사고력 문제집, 음, 그리고 한 학기의 교과 심화 문제집, 요렇게 네네. 두 아, 권을 하긴 그렇군요. 했었어요, 둘째는.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집의 뭐 루틴이라는 말은 아니어도 문제집을 풀리는 거는 있기는 있었으나 그것이 매일매일의 어떤 공부 습관처럼 가지는 않았었다. 네, 네, 그래서 아이가 뭔가 필요에 따라서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 이러면 그때 이제 몰아서 풀기도 그쵸. 하고, 예, 네, 평소에 뭐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호기심을 머금은 채 이제 네, 아이의 가장 적합한 순간에 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상이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쵸. 선생님? 좀 네네. 일상을 되돌려 보면 참 네네. 집에서 둘 다 빈둥빈둥 거렸다. 본인들도 좀 생각을 그렇게 네. 하는 것도 같고, 음. 근데도 지금 다시 되돌려서 물어보면 더 음. 놀아야 돼, 초등학교 땐. 진짜 이렇게, 애들마다 그 얘기 꼭 네, 하더라고요. 더 놀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예, 그쵸. 예. 예. 그래서 너 공부 맞아요. 많이 안 하지 않았어? 아니야, 더 놀았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어쨌든 생각하는 간에 것 같아요. 예.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뭐 수학 얘기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독서에 대해서도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근데 당연히 네.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신 어떤 독서 습관이 고학년이나 뭐 계속 어떻게 유지가 되셨는지, 아이가 책을 계속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한 게 이제 음, 공부방도 하고 뭐 외부 음, 강사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 둘만 있을 음. 시간이 좀 많아졌었어요. 그래갖고 두 아이가 장점이네. 예, 그래갖고 좀 그게 좀 안타까운 음. 시기였는데 그때 또 사교육을 아이들이 거의 안 하던 시기, 뭐 한다 그러면 뭐 피아노만 잠깐 하다가 또 쉬었다가 영어만 잠깐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사교육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둘이 같이 도서관을 가라 시켜가지고 아, 둘이 손잡고 도서관을 다녔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는 늘 이제 지금 와서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시기에 만화, 뭐 Y 시리즈 음, 무슨 뭐 약간 뭐 그런 만화 종류랑 웹툰이나 이런 걸 주로 찾아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네네. 로맨스 소설 뭐 이런 그런 시기가 다 다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대를 간 친구도 이런 시기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자기네들끼리의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때 이제 같이 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큰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음, 되면서, 자기 거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던 시기라, 그 당시는 엄마랑 아빠랑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큰아이 네네네. 같은 사춘기, 경우는. 다 그래서 그 그렇죠. 당시에는 아이가 이제 소설책이든 뭐든 책도 좀 많이 등한시했었고, 이 아이는 약간 그림 쪽에 좀 빠져 있어서 그림 그리기 쪽으로 좀 이제 방향을 틀었던 네네네. 케이스고, 음, 둘째는 뭐 약간 책 부분보다는 약간 음, 논리적인 거, 추리 이런 쪽에 음,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러면서 음. 아이들이 관심사가 좀 이렇게 갈라지는 시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네,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매가 같이 이제 도서관을 오가는 그런 일상을 같이 겪다가 네. 중학교쯤 가면서 이제 자아를 찾아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엄청 자아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네, 찾아가는 예. 그래서 시기가 이제 엄마랑도 부딪히고 엄청 어, 부딪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마다 또 네.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없으면, 이거 그냥 남이 만들어준 루틴대로만 그냥 가는 거면은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생각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시기들을 다 각자가 겪으면서도 본인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잠재 능력에 따라서
이 그렇죠. 길을 가도록 이제 부모님께서 놔두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서 컸네요, 선생님. 그죠? 근데 그다음부터 오늘, 정말 알아서 클 예, 수밖에 없는. 네네. 아유, 어쨌든 선생님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또 이렇게 앞으로도 하시는 일 속에서 많은 분들께 좀 선한 영향력 미치는 그런 아, 네. 삶 계속 살아가시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